오늘 했던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험에 최소 4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7문제까지 출제됐었습니다. 30회 시험에서는 7문제 출제됐다. 그 106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만 신고하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근공도시, 빈산주택, 공급받은 경우에도 공급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죠. 공급계약. 이게 만약 무주택자가 아파트 신규 분양받으려면은 재당첨 제한 기간도 있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거는 재당첨 제한 10년 이런 게 있죠. 7년. 근데 저는 지역조합 아파트 당첨된 것도 당첨되고 나서 5년 동안은 분양 못 받더라고요. 그 주택법에 보면은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은 전부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통보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한국부동산원에 가면 다 명단이 관리되고 있어가지고 5년 동안은 1순위 청약을 못 해요. 지역조합 아파트 분양받은 경우도. 그 이거 다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분양권만 가지고 있어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죠. 등기 안 낸 상태라도 무주택자 아닙니다. 청약 같은 거 하려면 잘 보고 그래서 해야 되겠죠. 무주택 아닌 경우는 집 분양받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무주택 유지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신고는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고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제 신고는 개업공개사 등에게 개업공개사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죠. 해제 신고는 반드시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될 사항, 조정 대상 지역이거나 지금 시흥시는 투기과일지구는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이죠.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 제가 아까 5년 동안 한번 분양받으면 5년 동안 1순위 안 된다고 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만 그렇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해도 되죠. 1순위 청약. 근데 뭐 지금 수도권은 거의 다 규제 지역이니까요. 시흥시는 전역이 규제 지역이더라고요. 남양주시나 이런 데는 일부 동만 해당되거든요. 남양주시는 워낙 남양주시나 저 화성시 이런 데는 일부 동에만 해당되고 그 외에는 안 되는데 시흥시는 전부 조정 대상 지역이더라고요. 그 신고해야 될 사항,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는 자금 조달 계획하고 실입주 여부 107페이지 신고해야 됩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비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6억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 신고해야 되죠. 법인인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투기과일지구는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됩니다. 돈 어디서 났는지 증빙 자료도 제출을 해야 된다. 지금 시흥시에서 만약 분양받으려고 하니까 그 건설회사에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되고 만약 제출 안 하면 30일 이내에 직접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되고 그 제출 안 하면 불이익은 수분양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거 분양 공고문에 아예 다 나와 있더라고요. 자금 조달 계획 실입주 여부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서에 서명 및 날인이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이죠.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에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115페이지 주택임대차 신고. 이게 우리 지금 요약집 여기도 반영 안 된 게 제가 지난주에 프린트 내드렸죠. 금액은 보증금은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만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요약집에도 없습니다. 지난주 프린트 내드린 거 있습니다. 군지역은 제외한다. 군지역은 신고 안 한다고요. 단 경기도나 광역시에 있는 군에는 신고해야 된다. 경기도는 수도권은 전부 신고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부 신고해야 되고 세종특별자치시 전부 신고해야 되고요. 그 외에 군지역은 임대차 신고 안 해도 된다고요. 임대차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신고할 의무 없습니다. 중개거래라도 개업공개사가 신고할 의무 없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제 신고는 국가 등이나 개업 공개사는 신고 의무가 없는데, 주택 임대차 신고는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제 신고도, 변경 해제 신고도 국가 등이 해야 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이 전월세 임대차 신고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17페이지 요약집에 보면 거짓 신고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적어놨는데, 미신고한 경우도, 신고 30일 이내 안 한 경우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짓 신고, 미신고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포상금을 했는데, 포상금은 거짓 신고한 자를 신고한 경우만 포상금 주고요, 30일 이내 미신고한 것을 신고해도 포상금 안 줍니다. 조금씩 헷갈리는데 자꾸 듣고 잊어먹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118페이지 오늘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를 안 하는데 외국인은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매매는 특례가 적용 안 되니까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요, 계약일로부터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매매는. 그 다음에 상속,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런 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계속 보유도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6월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군문자야에서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27번 외국인 허가받아야 됩니다. 121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구역은 토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5년 범위 내에서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5년 범위 내에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동일한 시도면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원칙. 예외적으로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처음 지정하는 절차, 해제, 축소, 재지정 절차가 다 똑같다. 다만 재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 지자체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지정했을 때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재지정, 축소, 해제의 경우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123 토지거래 허가 대상. 허가는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에만 허가받는다. 지상권도 유상이면 허가받아야 된다. 124페이지 기준면적 초과하는 경우만 허가받는다. 주거 18, 180제곱미터, 상노미 200, 공업 660, 녹차피 100, 녹지 100, 미지정, 미식축구 90, 기농한 임백1000,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는다. 125페이지 허가 절차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거래 계약 체결 전에 허가 신청을 하면 시장군수구청장, 즉 허가관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즉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또는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아무런 조치 안 하면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받았으면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동안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의무기간이 2년, 4년, 5년 있었잖아요. 농지, 임업, 축산업, 대체토지 취득, 주거용지, 복리시설, 편익시설 2년,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5년 동안 사용해야 된다. 사용 안 하면 사용하라고 이행명령을 합니다.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그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토지 취득 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합니다. 의무기간 동안. 근데 이미 이행을 했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이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물론 이의신청은 허가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고요.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1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로 하여금 매수할 자를 정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금액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매, 우선 협상, 먼저 사도록 우선 협상을 할 수 있는 게 선매인데요. 선매는 허가신청이 있으면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되고, 또 허가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지를 해주고, 통지받고 나면은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시작해야 되고요. 선매자 지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되고, 선매 협의 완료 조서도 제출도 1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입니다.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제도 했는데, 포상금제도 133페이지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그 리얼에 주택임대차계약, 보증금, 차임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만 포상금입니다. 아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30일 이내에 신고 안 한 경우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근데 포상금은 신고 안 하는 경우를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안 주고요. 거짓 신고한 경우를 신고해야 포상금 준다고요. 포상금 6가지인데 그 주택임대차 거짓 신고한 경우가 신설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135페이지에 밑에 포상금 밑줄 친 부분이 올해 개정된 부분입니다. 올해는 아니고 작년 8월 21일까지 최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의 4번, 5번, 6번, 7번은 올해 개정된 거 맞습니다. 135페이지 거기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4번도 올해 개정됐습니다. 주택임대차 거짓 신고한 경우 포상금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벌칙 137페이지 벌칙도 특히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메뉴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2개 구분해야 되겠죠. 2년에 2천만 원은 군문자야 외국인 특례입니다. 외국인 특례. 거짓 신고한 경우는 5% 이하 과태료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진신고 138페이지.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안 되는 게 6가지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6개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안 해줍니다.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해 주고요.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줍니다. 다만 자진신고한 날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하여 3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상습범의 경우에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안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146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